김찬우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편두통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할 거고요. 그 편두통이 국민들에게 엄청 점점 요즘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상사로부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나 친구로부터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 이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두통에 대한 만연한 시대로 점점점 치솟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편두통을 제대로 잘 진료하지를 못한다면 이게 계속 환자분들이 방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의원조 갔다가 양방을 찾다가 또다시 대체의학 민간요법으로 가면서 오히려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거를 저는 이런 편두통 환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또 편두통을 진료를 하냐고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이라는 진료 자체는 보통 신경과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으로만 처방을 되다 보니까 약에 내성이 생긴 분들도 꽤 많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약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술로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난치성 편두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난치성 편두통들은 결국 수술 받아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 수술할 때 성형외과적인 그런 의학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결국 편두통 수술을 다른 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편두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수술로 하지 않도록 미리 편두통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편두통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편두통의 예방과 치료를 알기 위해서는 원인, 왜 생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원인에 따른 예방을 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원인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거로 나누게 됩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뇌 안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외적인 부분, 결국 이 뇌에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에 의한 두통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말초신경의 두통이 상당수 편두통의 많은 두통의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이 원인은 대부분 보면 그 근육의 경직에 의해서 근육을 지배하는 이 신경이 중간에 가로집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워낙 단단하게 응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원활한 신호가 가지 않다 보면 그거를 피드백으로 뇌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시간이 잘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두통으로 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통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조금 그 두통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우리 두통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차단하게 만드는 거죠.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에 이 신호를 보내는 것들을 차단을 해서 두통 자체를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작용과 그 약에 대한 작용, 그 반사작용이 나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면 계속 두통이라는 거를 유발할 거고, 우리 몸에서 반사되는 반대되는 작용이 이기면 결국 진통제의 효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는 점점점 망가지는 구조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진통제가 들다 보니까 환자분은 이게 치료가 되었구나. 그래서 좀 더 유발하는 요인들을, 커피를 마시고 어떤 그런 악화 요인들을 생활에서 지속하게 되다 보니 또 두통이 오게 되고, 이런 악화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잘 살펴보시면 결국 각 근육에, 예를 들어서 이쪽 근육 아니면 후두통을 일으키는 뒷목의 어떤 근육,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 주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신경이 끼어서, 그러니까 근육에 응혈이 되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경직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에 압박이 되게 되고, 그러면 피도 잘 안 가고
이제 신경도 잘 가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우리 몸에서 풀어주라고 두통이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쪽이 아프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이 잘 안 간다, 그쪽을 혈액순환을 해줘야 되겠다고 인식을 해서 예를 들면 마사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우리 몸에 각 세포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복식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식호흡을 하지 못하면 흉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흉식호흡은 복식호흡 약 한 90%에서 100% 풀로 이제 폐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흉식호흡하게 되면 한 60-70%밖에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산소를 한 60-70%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다 앉아 있다 보니 피가 잘 돌질 않게 되고 그러면 숨을 약하게 쉬다 보니까 적절하게 피가 잘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머리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 움직여라고 이제 두통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걷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어떤 오염된 공기가 아닌 좀 자연의 그 공기를 마신다든지 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 또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사이클이 나빠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리를 하는 그 시기에는 더욱더 심한 두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때 우리가 왜 두통이 더 많으냐, 생리를 하게 됐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그 자궁과 난소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 쪽, 그 두경부 쪽으로 가는 혈액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잘 못 주다 보면 통증이 더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그 세 가지를 멈추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불규칙한 수면을 하게 돼서 우리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시기를 방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가 완화를 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악화를 시키는 악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를 먹게 되면 그 두통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 사이클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를 편안한 우리 복식호흡으로 인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해서 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결국 진통제와 커피를 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낮에 어떤 스트레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귀가에서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결국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교감신경은 혈관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축소시키면 결국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뇌로 가는 좀 더 좁아져 있던 부분이 더 심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두통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통제를 끊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것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를 예를 들어서 관자놀이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 그리고 사각턱 부분에 보톡스를 치료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를 두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진통제와 그리고 커피를 끊고 또 일상생활에서 너무 고개를 숙인다든지,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했으면 혈액순환이 되질 않겠죠. 이런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 보톡스 치료한 동안 생활습관을 바꿔서 한두 번 정도의 보톡스 치료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심하게 10년, 20년 동안 난치성 편두통으로 약에 의존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술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 편두통이 조금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예방을 좀 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심지어는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일단 운동은 살살살 산책을 걸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시고요.
좀 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편두통이 좀 심한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계단 오르기 등의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하셔가지고 두통이 오려고 할 때 그런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모든 편두통 환자가 제가 말씀드린 처방으로 다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인다든지 등을 웅크린다든지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거나 다리를 꼰다든지 팔짱을 꼰다든지 혈액순환을 스스로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 온도를 내리는 짧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면 그 스스로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방적으로 일단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톡스의 제대로 된 치료와 난치성 편두통에 대한 수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